75세가 넘으신 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올해도 종합검진 받아야지. 깨끗하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놓일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다가 검사 하나 잘못 받고 휠체어 타고 나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검사 결과지 받아 들고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밥맛이 없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병원 전화만 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들이 시작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받은 검사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 75세 이후의 몸은 40대, 50대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피검사 한 번, CT 한 번, 내시경 한 번이 예전처럼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남은 노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더 많이 받아야 안심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본 이야기와 미국, 유럽, 일본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불편하지만 꼭 아셔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 함부로 건강검진 받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올해도 종합검진 받아야지 생각하고 계신 70대, 80대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 검진 예약하려던 자녀분들, 이 영상 끝날 때까지 예약 버튼 잠깐만 멈춰두세요. 저는 30년 동안 노인 환자만 진료해 온 노인과 전문의 박민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저는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브레이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남으신다면 그게 여러분을 불필요한 검사와 과한 치료에서 지켜줄 안전벨트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무료이고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걱정 많은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깊게 숨 한 번 쉬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꼭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다. 오늘 영상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80 넘으신 이순자 어르신. 늘 단정하게 옷 입고 다니시는 누구보다 건강관리 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매년 종합검진 꼬박꼬박 받았어요. 비싼 패키지로요. 그래야 자식들한테 미안하지 않잖아요. 어르신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르신한테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하루에 1시간씩 동네 산책도 거뜬히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이전보다 더 꼼꼼한 검진을 해보자는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 CT랑 몇 가지 더 추가하세요. 패키지에 다 들어있으니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어르신은 별 생각 없이 네 하셨습니다. 검사 당일 CT실에서 큰 기계가 덜컥거리며 움직이고 조영제가 몸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상하게 어제부터 숨이 좀 차네. 평소랑 다르네. 며칠 뒤 결과 설명 들으러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PET-CT에서 아주 작은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암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놔두기엔 좀 그렇습니다. 조직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어르신 머릿속은 그 말 한마디로 얼어붙었습니다. 암일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던 숨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느껴지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전신 마취하고 폐조직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상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숨 쉬는데 중요한 폐 부분이 다치면서 심한 호흡곤란과 폐렴이 생긴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버티는 동안 산소 마스크는 떼지도 못했고 그 전까지 매일 1시간씩 걷던 다리는 침대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한테나 생기는
아주 작은 흉터 같은 거였어요. 말 그대로 세월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세월의 흔적을 암일 수도 있다는 말 한마디로 바꿔놓은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때문에 시작된 조직검사와 합병증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한숨 쉬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검사 한 번 잘못 받았다가 내 인생, 내 다리, 내 숨 하나를 잃을 뻔했어요. 그냥 몰랐으면 혼자 잘 걸어 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여러분, 이게 이순자 어르신만의 불운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진료한 수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모양만 조금 다를 뿐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르신한테는 검사 받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것. 둘째, 검사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이 실제로는 그냥 노화 흔적이었는데도 그 한 줄이 큰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암이 무서운 것처럼 혹시 암일지도 모른다는 말은 더 무섭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병으로부터 지켜주기보다 사람을 병원과 검사와 약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바로 75세 이후의 어르신들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서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까지 전 세계가 지금 고령층 과안검진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미국에는 우리나라 국가검진 가이드라인 같은 역할을 하는 예방의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0세 이상 남성에게는 전립선암 혈액검사를 기본으로 권하지 않는다. 득보다 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또 대장암 검진도 75세까지는 적극 권하지만 76세 이후에는 개인 건강 상태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모두 하라가 아니라 얼마나 더 사실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질환은 어떤지, 이전에 검사를 얼마나 했는지 보고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병원에서는 80세 넘은 노인분들한테도 자동으로 검사하고 별 증상 없는 70대한테 대장 내시경을 반복하는 일이 여전히 많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기 발견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검사 장비를 놀릴 수 없다. 환자도 원하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영국과 북유럽 쪽에서는 고령층한테 무작정 하는 암검진과 정밀검사가 실제로 수명을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합병증과 불안, 삶의 질 저하를 크게 만든다는 연구가 쌓이고 있습니다. 검사로 새로 발견된 병 중 상당수가 평생 문제 일으키지 않았을 암이었다는 이른바 과잉진단 개념이 이제는 의학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일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는 닌겐, 도겐지안도크이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종합검진 문화가 있어요. 몇십만 엔 내고 하루 종일 온몸을 샅샅이 검사하는 패키지죠. 처음에는 조기 발견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너무 많이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과안검진과 과안치료를 낳고 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혹, 가느다란 석회와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고는 그중 상당수가 평생 조용히 있다 사라질 것임에도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추가 검사, 조직 검사, 수술이 이어지는 구조. 그리고 그 후유증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쪽은 언제나 70세 이후 노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검사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해야 한다. 젊은 사람한테는 10년, 20년 후에 생길 수 있는 암을 미리 찾는 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80세 넘기셨고 다른 만성질환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0년 뒤에 문제될지 말지도 모르는 작은 이상을 지금 당장 찾아내려고 몸에 부담 주는 검사를 무조건 반복하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해외 연구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더 오래 사는 효과보다 검사와 치료의 해가 더 클 때 그 검사는 중단해야 한다. 더 오래 살려고 받는 검사가 남은 생을 중환자실과 병실에서 보내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예방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주변을 떠올려 보세요. 매년 새해 되면 건강검진 예약을 가장 먼저 하는 분들은 누구세요? 대부분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입니다. 검진 다 하고 나야 한 해를 시작한 것 같다. 병원에서 깨끗하다는 소리 들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하지만 차근차근 따져보면 이래요. 혈압이랑 당뇨, 콩팥 기능, 간 수치처럼 평소 진료에서 정기적으로 보는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분한테 매년 전신 CT, 자주 하는 내시경, 의미가 불분명한 종양표지자 검사를 더하는 게 과연 꼭 필요할까요? 검사 개수가 많을수록 안심되는 게 아니라 이상 소견 발견될 확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상 소견의 상당수는 나이 든 몸에는 흔하게 나타나는 주름과 흉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 한 줄의 문장, 작은 혹이 보이니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정밀 검사를 권합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일상과 삶과 노후의 평온을 한순간에 뒤흔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75세 이후에는 함부로 검사받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둘째는 그럼 무엇을 대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선 긋고 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은 불안이 아니라 지혜로 노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 도대체 어떤 검사를 조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검사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어떤 종류의 검사가 위험한지 이해하는 겁니다. 첫째,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나이도 있으니까 한번 쭉 봐보자 하는 정밀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소변 볼 때 전혀 안 아프고 열도 없고 속도 편한데 그냥 예전에 요로감염 있었으니 이번엔 소변검사 항목 더 해볼까요? 하는 경우, 밥도 잘 먹고 체중도 유지되고 속도 괜찮은데 혹시 모르니 위대장 내시경 매년 하자는 식의 습관. 이렇게 몸이 보내는 경고 없이 달력 보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검사는 75세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둘째, 피 한 번 뽑는데 뭐 어때요? 하면서 하는 무작정 혈액검사입니다. 암표지자 수치, 온갖 호르몬 수치, 아직 노년층에서 의미가 충분히 검증 안 된 각종 지표들까지 잔뜩 묶어 검사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어느 한 곳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문제는 그 빨간색이 실제로 병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상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로 더 강한 검사, 더 몸에 침범하는 검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셋째,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쑤실 때마다 자동으로 찍는 CT, MRI입니다. 허리 통증 대부분은 나이 든 척추의 주름살에서 오는 일시적인 통증이에요. 적절한 운동과 물리치료, 체중 조절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사진 한번 찍어보자는 말에 이끌려 MRI 찍으면 거의 대부분에서 디스크 돌출, 협착, 퇴행성 변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 몇 줄이 수술과 시술,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눈덩이가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넷째, 남성분들한테 흔히 권하는 전립선 검진과 각종 종양표지자 검사입니다. 젊은 나이라면 조기에 암 발견에 치료하는 게 의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75세, 80세 이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발견된 암이 평생 증상 안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남은 노년을 무너뜨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럼 선생님, 아무 검사도 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하지 말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을 대신해야 하는지가 따라와야 합니다. 우선 정말로 도움되는 검사는 있습니다.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처럼 이미 전 세계 연구에서
고령층의 합병증과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예방접종들입니다. 또 이미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상이 있는 분이라면 그 수치를 1년에 한두 번 꾸준히 확인하고 약 조절하는 기본 혈액검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런 건 검진이 아니라 치료의 연장으로 이해하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체중 감소,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 밤에 식은땀 흘리며 깨는 증상, 피 섞인 변, 갑자기 심해진 숨 가쁨 같은 건 나이 상관없이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때 하는 CT, 내시경, 혈액 검사는 고안 검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진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끊어내야 할 건 증상 없는 상태에서 습관처럼 패키지처럼 받는 검사입니다. 반대로 지켜내야 할 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귀 기울이고 꼭 필요한 검사는 주저앉고 받는 용기입니다. 여기서 비유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몸을 오래된 고택, 100년 된 한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둥에는 세월의 때가 묻고 마루는 조금 삐걱거리고 문풍지에는 구멍이 몇 개나 있습니다. 이건 망가진 집이라기보다 비바람을 견디며 세월을 통과해온 집의 훈장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 기둥에 금 갔으니 뽑고 새 걸로 바꿔야 합니다. 마루도 삐걱거리니 다 뜯어내고 새로 깔죠. 정말로 집이 무너질 조짐이 있다면 공사가 필요하지만 그냥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안 모든 기둥을 뽑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튼튼해지기는커녕 공사 도중에 더 크게 흔들리다가 주저앉고 말 겁니다. 75세 이후의 검사는 바로 이 기둥을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과 닮아 있습니다. 정말로 무너질 조짐이 있는 곳만 골라 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집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이 남은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쯤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셨을 거예요. 평생 검진 믿고 살아왔는데 이젠 뭘 믿어야 하지? 검사 줄이면 혹시라도 놓치는 병 때문에 일찍 죽는 건 아닐까? 이 불안한 마음을 풀지 못하면 오늘 드린 말씀은 그저 또 하나의 정보로만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병원 갔을 때 꼭 꺼내야 할 3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은 해외 여러 연구자들과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고령층의 과한 치료를 막기 위해 권하는 일종의 생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이 검사를 해서 병을 찾으면 제가 실제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병을 찾느냐가 아니라 그 병을 찾는 게 나의 남은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입니다. 의사가 솔직히 수명에는 큰 영향 없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검사는 꼭 필요한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질문. 이 검사나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효과 나타나는데 10년, 15년 걸리는 치료라면 이미 80세 넘으신 분한테는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병원 침대 위에서 항암제 부작용 속에서 보내는 세월과 조금 아픈 몸 안고서도 가족이랑 같이 밥 먹고 산책하는 세월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지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말고 나중에 증상 나타났을 때 검사하고 치료해도 늦지 않습니까? 많은 노년성 질환은 증상 나타났을 때 진단해도 결과가 크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이른 단계에서 병을 찾았다고 해서 그 병이 반드시 작고 순하고 치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네, 증상 생긴 뒤에도 충분히 대처 가능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당장의 강한 검사는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수첩에 적어두셨다가 병원 가실 때마다 꺼내 읽어보세요. 의사가 순간 당황할지 몰라도 결국 여러분의 이런 질문이 의료를 더 안전하고 현명한 방향으로 바꿔갑니다. 의사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만큼이나 중요한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고령층에서 효과가 입증된 예방접종,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섭취, 그리고 매일 걷기입니다. MRI 한 번 찍을 돈으로 좋은 대상포진, 백신이랑 폐렴구균 백신 맞는 게 훨씬 더 똑똑한 투자예요. 종합검진 패키지 대신 일주일에 5번 20분씩 밝은 햇볕 아래에서 걷는 게 여러분의 심장과 뇌와 관절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나서 부품 갈아야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비바람 견디며 자식들 키워내고 가족 지켜낸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책의 표지가 조금 달았다고, 페이지 귀퉁이가 접혀 있다고, 곧바로 불량품, 딱지 붙이고 뜯어고치려 드는 건 그동안의 삶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책을 더 소중히 다루고 남은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갈지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3문장으로만 남긴다면 이래요. 첫째, 75세 이후에는 증상 없는 상태에서 받는 무작정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를 줄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과 근육관리, 걷기 같은 진짜 건강 투자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 병원 갈 때마다 이 검사로 내가 정말 더 건강해지나? 언제? 어떻게 도움되나? 나중에 해도 늦지 않나를 묻는 3가지 질문을 꼭 꺼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검사를 덜 받는 용기와 내 몸을 더 믿는 용기를 갖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한테 이 영상을 꼭 한번 보내드리세요. 검사 좀 줄이고 우리 같이 공원이나 한 바퀴 돌자라고 따뜻하게 손잡아 드릴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산책이 MRI 수십 장보다 더 큰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병원비보다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가 더 솔직한 이야기, 더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검진 예약창 닫고 창문 열어 바깥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내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